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우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초에 추진하다가 일시 무산되었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시 추진하겠다 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오늘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 보면은 제목은 좌파가 분노할 때다. 독재 정부만도 못한 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 과연 실현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좋으네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옛날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반론을 펴고 네, 그 꼭대기의 얘기를 듣지 않고 네, 그 해임을 가결한 네, 그런 의원들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민주당이 살 길은 이제 이 기회죠. 민주당이 살 길은 네, 뭔가 하면 민주당이 당이 아닌 게 네, 독재 정부 시절에도 여당 의원들이 네. 뭐 반란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은 항명이라고 그랬죠. 항명 네. 해임 결의안에 가표를 던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새 민주당은 뭐 청와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네, 그 뭐 전 정부도 좀 비슷했고 근데 왜 점차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게 오늘 그 얘기 좀 하죠. 그렇죠. 지금 보면 세간에는 이제 조국이 흔한 얘기로 진보 좌파를 갖다가 이제 흔한 얘기로 먼 망신 시키고 있다. 아무리 그저 흔한 얘기로 진보 좌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좌파가요 네. 원래 뭐 뿌리가 이제 깊은 거지만은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1852년에 나폴레온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네, 돌아와서 음. 그 데카브리스트 네, 데카브리스트. 네. 예. 그래서 귀족 청년들이 농노 해방권을 가지고 정부에 대들거든요. 대들죠. 일부는 처형도 당하고 그렇죠. 처형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도 일쿠츠크를 네. 가고 네, 그 공산혁명의 본산지가 되는 그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 시작인데 네, 그때 우크라이나 남부하고 샌페테스부르크 북부하고 네, 한쪽은 페스텔, 한쪽에는 무라비오프 네, 대령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네. 혁명을 일으키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귀족 청년들이니까 누릴 건 다 누리는데도 네, 정부의 농노 이거 폐지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네,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네, 그러니까는 무슨 누리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고 네. 못 누리는 것을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자본주의 단물은 다 빨아먹고 그렇습니다. 욕은 하면서 네,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잖아요. 단물만 빨아먹었으니까. 그냥 단물만. 그러면 단물 당뇨병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아, 그럼요. 근데 그런데 나라가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생겼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좌파가 좌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좌파 지도자 중에 내가 존경한다고 좀 어폐가 있지만 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정운라이 네. 참 훌륭한 인물이고 우리가 또 한번 다뤘던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거든요. 사회주의자들 참 이념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뭐 운영을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과 이 행정부는 문제는 뭐 정부만 망하면 뭐 가시건 네 정부 망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정권이 그죠. 네 정권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이 망하면 뭐 그다음에 새로운 또 정권이 나와서 그걸 고쳐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나라를 갖다 깡그리 망가뜨리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보면은 공권력의 권위조차도 완전히 추락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권력인 줄로 또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거든요. 권위죠. 영어로 authority. 오랜만에 해봤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예. 정말 그 권위로 네. 국민이 따르고 예. 조금 잘못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네.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고생한다 네. 이렇게 가는 게 정부의 권위인데 네. 이 사람들은 권위 이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면 어떤 자리입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죠. 우리나라 저 이른바 사정의 중추 아닙니까? 그거를 그 권위를 다 날려버리고 네. 그러면 앞으로 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법무장관도 그러는데 나는 뭐. 참 이게 하여튼 참 너무한 게 네. 내가 뭐 조국 교수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네. 캠퍼스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네. 요즘 사태를 가만히 보니까 네. 그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도취. 자아도취. 네. 그래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은 네. 전부대상회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해지면서 네. 뇌에서. 제대로 예. 전두엽에 전부대상회 이게 제대로 이게 시냅스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뭐 정신의학은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는 한쪽으로 쏠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만 그냥 뭐가 박혀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이게 무슨 연극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면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나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가 의사 출신이거든요. 전문의 출신. 그렇죠. 물론 뭐 그 예. 양반들이 뭐 신경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예. 그 의료인, 의학 박사들로서 얘기하는 것이 조국이 저럴 때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은 자기가 하는 그 가상 현실이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가상 현실에서 사는 것이 조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아까 나르소시즘 그런 그 가상 현실 속에 자기 조국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는 억울한 거죠. 근데 그 집안의 내력도 그렇고 네. 뭐 귀족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뭐 좀 어두운 구석이 이제 또 하나씩 드러나긴 해도 네네. 제대로 뭐 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런 상식과 저런 정신과 저런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마 심리학자들도 잘 해석이 안 될. 아마 연구 대상일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나온 것이 조국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사실은 보면 지금이야 보면 뭐 우리가 너무 자유가 만개되었고 뭐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만 과거 보면은 좀 권위주의 시절 독재 정부 시절에도 여당이 국회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임 결의안 해임 권고안을 갖다 다 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5번 됩니다. 예, 5번 되죠. 전부 건의가 된 거는 80건이에요. 예, 예. 예, 전부. 네. 예, 근데 그게 가결이 된 게 의결, 가결, 하여튼 가결된 건 6번인데 하나는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말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실제 보면 해임을 결정한 그래서 6건 중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이 사실 5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물론 뭐 유신 정부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참 뭐라 위세랄까 그 권위가 대단했는데 그때도 보면 2번에 걸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고 그때 여당에서 다 가표를 던진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도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응해서 그 두 장관을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박정희 대통령 전에 이제 이승만 네네. 정부 때 임철호 임철호 그 중앙대학교 그쪽인가요? 아 농림부 장관이죠. 그쪽 난 그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양곡 네. 그거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 출신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기붕 후임자라고 네네.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인데 네. 그때 양곡 그 배포 그런 문제로 네. 사임이 아니라 이제 해임이 해임이 됐는데 돼 1955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밥 먹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서 네. 요새 뭐 에너지 이상의 네네. 정말 뭐 배를 굶고 사는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 잘못한 걸로 해임이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55년으로 55년이고. 예.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69년 박정희 때 네. 권오병이라고 예, 예. 권오병 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 그때는 네. 이제 문교부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네. 그때는 중학 입시 무시험 예, 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해임결이
그렇죠. 이게 이제 4.8 혁명인데 그 당시 그 이제 국회 의석수로 보면 여당이 당론에만 따르면 절대 가결될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막을 수가 있었죠. 근데 선생님 오늘 주제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시절 69년도 그 시절에도 집권 여당 내에도 보면 국민의 뜻에 따랐던 의원들이 4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 40명이 가표를 던진 바람에 권오병의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네. 독재 정권 때에 여당마도 못한 네. 만도 못한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 정말 박정희 독재 정부라고 하는 그때보다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큰 사건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71년 네. 8월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 실미도 사건이라는 거 아마 영화로도 보시고 그래서 네. 기억을 할 이제 겁니다. 실미도로 영화 나왔었죠. 그 북파 공작원들 네. 684 부대. 예, 그 인천 앞바다 용유도 네. 그쪽에 실미도. 실미도에서 뭐좀 하도 그냥 혹독한 훈련을 못 견디고 네. 그래서 훈련 그 장교는 아니었고 네. 그 저기 죽이고 이제 튀어나와서 나와서 버스를 탈취해서 쫙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탄원하러 가겠다고 서울로 그럼요. 올라왔죠. 예, 그래서 저 대방동에 요새도 거기 있는 좀 유한양행암까지 왔다가 자폭하는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내무장관이 오치성 648기죠. 648기. 네. 예. 그 나는 오치성 장관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예, 직접.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해임을 하는데 네. 해임.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받아들이죠. 그걸 주모한 사람들이 반 JP 계열이에요. 네. JP 김성곤, 그다음 백남옥, 길재호, 길재호, 김진만. 임진만. 이 4인 체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당대의 정말 정치의 중심이었던 네. 그렇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여당 의원 중진이면서도 네. 그 오치성 장관 이제 그 JP 계열에 대한 반감 네, 네.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이제 곤욕을 치르죠 그 이분들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성곤 씨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 코털, 그렇죠. 코스튬을 다 뜯겼다 하는 뭐 그런 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실미도 얘기 잠깐 또 하면은 네. 내 고등학교 동창이 공군사관학교 네네. 럭비 선수인데 한청이라는 네, 네. 이 친구는 당시 거기 책임자인데 근무는 인천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 때. 네, 네. 근데 책임을 지고 이제 옷을 벗습니다. 아. 근데 군사 재판을 받는 거죠. 아, 그분도 군사 재판을 받았나요? 받았죠. 아, 책임자니까. 책임자니까. 아. 그때 재판관이 제가 모셨던 김준권 법무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친구 가끔 만나면 옛날 김준권 재판장한테 재판받던 그래도 격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가끔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DJ로 와서 임동원 유명한 사건이죠. 장관하고 예. 그게 이제 8.15 뭐 경축 북한에 갔다가 평양 출장 그 강정구 교수가 가서 그 당시 지나치게 뭘 했죠. 만경대 정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랬죠? 만경대 정신 이야기하는 바람에 거기 이제 공동 정부였던 JP도 그건 용서 못한다. 임동원 잘라라. 그래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DJ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제권이 없어진 때인데도 네네. 그 의회 국회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고 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도관 장관 그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렇죠? 네. 예.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 한총련이 시위하면서 미군 장갑차를 점거합니다. 그렇지. 예. 거기 대해서도 보면은 김두관 장관은 흔한 일 리틀 노무현이라 할 정도로 보면 사실 자서 남해 군수하다가 내무장관 그렇지. 예. 됐는데도 보면은 국회에서 가결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뭐 80건 중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대여섯 네. 건에 불과하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네, 청와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지난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금태섭 의원이며 네. 그다음에 박용진 진 의원, 네. 김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 사람들 좀 곤욕 많이 치릅니다. 금태섭 의원이나 박영진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그 굉장히 문꿀 오솔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흔히 문바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갖다가 댓글로 뭐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너 다음에 너 공천 받나 보자 하고 으름장 놓고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한 독재 정부가 네네. 이제 있는데 네. 인권 탄압하고 뭐 유린하고 예.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네. 그때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괴롭혔지만은 네. 뭐 선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눈치를 보면서 왜냐하면 불법으로 정권을 좀 정통성이 좀 결여됐던 측면이 있죠. 예. 부당하게 정권을 탈취를 한 거니까 네네. 국민 눈치도 보이고 네네. 그래서 뭐 베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같은 무슨 뭐 386인지 뭐 네. 하여튼 그걸로 전부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시에 엘리트들을 네. 찾아서 자리를 맡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그 유신 때 유신정우회를 네네. 유정회라고 그러죠. 유정회 네. 대통령이 3분지 1입니까? 네네. 충원하는데 그때 이제 별칭이 뭔가 하면 육법회라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법과대학. 네, 서울대 법대 주로. 예나 이제나 법과대학이 문제가 많네요. 맞네요. 선생님도 법대인데. 그래서 육법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신정우회.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보면 사실 뭐 국가보위 입법회의 이런 데도 보면은 민간에서 물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요즘 뭐 조국 씨 얘기하는 대로 뭐 폴리페소다 하고 욕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썼고 대표적인 게 고려대 총장하던 그 김상엽 교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 국무총리로 등용하면서 뭔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김준엽 선생은 안 하셨는데 김상엽 씨가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국보위에서 일하던 교수 중에는 나중에 다른 정권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여튼 네.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죠. 똘똘 뭉쳐서 뭐 정부 자리를 네, 모처럼 그냥 마구 휘두르고 주물르고 네. 개떡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무렇게나 만든다. 마구 만든 네, 아무렇게나. 주물러서 예. 이 권력 공권력을 뭐 그냥 주물러 가지고 아무나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그때는 인권 유린이 무서웠는데 요새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언어 폭력으로 네.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댓글 달고 뭐하고 폭력으로 저 사람을 말려 죽이죠. 말려 죽이잖아요. 저 인격을 유린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인권은 뭐 이미 저리 가라고. 네. 그래서 이 좌파라는 정부가 이게 제정신이 있는지 참 이게 실에 찰 수밖에 없게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도 아까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써주셨습니다만은 나라가 이런 큰 난리를 갖다 하면 겪고 홍역을 치르고 나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큰 병 앓고 나면 좀 똑똑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나라들이 큰 난리를 겪고 나면은 뭔가 좀 우리 스스로 자성하면서 새로운 또 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읽으려고 그랬던 건데 네네. 이 전쟁을 치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습니까? 그렇죠. 근데 얻는 게 나와요. 네. 그 과학 기술이 새로운 버전, 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뭐를 발표하는가 하면은 장애 이론,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시스템 테오리, 네네. 그게 이제 발표가 장, 됩니다. 네. 장, 네. 필드, 시스템 테오리, 네. 장. 그게 이제 사회과학 이론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나라 전체 혼역을 치르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대로 네.
또 계속 갈라서서 네. 내가 옳다, 뭐 네가 옳으냐, 나쁘다 해가지고 한쪽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네. 이것을 큰 전기로 삼아서 네. 정말 다시 태어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네. 빨리 조국 장관 해임 결의안을 앞장서서 맞습니다. 내는 게 정부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인데 네. 이 상태가 계속되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과는 모든 게 그냥 사람이나 나라나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좀 있어야지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안다면은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집안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되고 그야말로 본인을 비롯해서 본인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래 그 바람에 지금 보면 조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심지어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진보 좌파 전체가 위선자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 역대 정권이 이제 망하는 게 네, 이승만 박정희의 공통점은 삼선 개헌입니다. 네. 계속 집권하겠다는 그 장기 집권. 욕심. 네, 근데 이번에 보면요. 네, 다른 대통령은 뭐 다 임기 5년으로 탁탁 채우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50년, 100년 한다는 얘기들을 이해찬 씨가 주의 많이 하죠. 정신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장기 집권욕으로 삼선 개헌은 못 하더라도 네, 이게 망주가 드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계기가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인 이제는 좌파가 국민들 눈치 보면서 분노할 때다. 그럼요. 그리고 비분 관계 국민들도 네, 이 기회에 네, 또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국민한테 뭐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걸로 힘들어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네. 그냥 그 영어로는 리웨이라고 하여튼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네. 우리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